대전 지역에서 중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 대전 세종 대표님이신 윤명현 장로님 모셔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뻥도 치시네요. 제가 활용을 하지 않는데 완전 뻥이었습니다. 예,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찢재면이 찢어버리는. 어저께 제가 기도 나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찌씨가 있다. 본관이 안동이고요. 안동 찌씨. 제가 80이 다 돼가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성관인 사람. 자꾸 이렇게 향수를 찢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예. 제가 잠깐 준비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그죠? 여러분 다 한국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지만 저도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이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아마 추억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일군 나라인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냥 표 올려놨습니다. 이 G7 국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비교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벌어진 나라,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나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영국과 같이 그런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꿈꾸었던 그런 나라들, G7 국가 하고 어때요? 지금 거의 비슷하죠? 아닙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블룸버그 확산 지수는 1위로 되어 있습니다. 1위로 되어 있고요. GDP가 13위. 작년에 무역 수출 실적이 6,700억 달러인가 그렇게 얘기 제가 들었는데 아마 금방 1조 달러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세계 선진국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금강산에 사는 사람은 금강산이 절경인 줄을 몰라요. 저희 딸 둘이 지금 카나다 밴프라고 아시나요? 거기 가면 절경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찍을 데가 없어. 왜냐하면 카메라에 다 안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절경이라.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그렇게 명산이고 절경인 줄을 몰라. 금강산에 사는 사람은 거기가 얼마나 좋은 줄을 모르고,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냥 삶에 찌들어서 사는 겁니다. 예, 그 정도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이 경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 조상들은 듣도 보도 못하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휘발유와 같다. 이 휘발유를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휘발유 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바로 붙습니다. 바로 붙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기 직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했더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이상 나갔습니다. 요즘 5% 이상 하면 작아요, 커요? 큰 겁니다. 우리가 워낙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5%에 고까지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5%나 지금 5%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불 모양은 그려놨죠. 그 자유시장 경제를 딱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을 하면서 나라가 불붙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승만이라는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앞을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아주 불이 엄청나게 붙어버렸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장면을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피땀으로 일으킨 기간사람. 제가 불을 붙였다 보니까 불이 저절로 호로록 붙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붙죠. 이 국민들 간에 그렇게 붙었지만 큰 경제는 대통령이 하시더라고. 대통령이 제일 왼쪽 제일 탑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준봉시입니다. 이거 온 국민이 찬성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야당은 들어놓았습니다. 절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김대중. 네. 김영삼. 맞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 뚫고 우리나라 경제가 혈맥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서독에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서 간호사들과 이 광부들 앉혀놓고 연설하시는 장면 울었다죠. 저도 그 얘기 읽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서독 가서 서독 광부들이 갔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요 돈을 안 빌려줬어요. 우리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세요. 안 빌려줬습니다. 안 빌려주는데 독일을 찾아갔습니다. 독일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려고 했더니 비행기 편이 없어. 비행기 편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본으로 건너갔나 홍콩으로 건너갔나 하여튼 한 번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일반 항공기에 앞에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인지 비즈니스인지는 몰라도 제일 앞좌석의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걸 타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근데 국가 간의 돈을 빌려주는 거 물론 이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돈을 빌려주는 것도요 담보가 없으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서독 대통령이 돈을 빌려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돈을 빌려줄게요. 빌려준다고 했는데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담보할 게 뭐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 보내고 간호사 보내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일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것 우리나라 조선산업 트럼프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탐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정주영 회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당신 정 회장 가서 조선산업 하시오. 가서 예 하고 가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결론 내렸어요. 이거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대통령한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카카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요 노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 직원들이 노후하면요 임자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도 안 하고 노후야? 그렇게 다그쳤던 정주영 회장인데 가서 카카 내가 여기저기 타진해보고 두드려보고 접촉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 갑시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어이 당신 가지고 있는 계획이 누구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옆에 경제기획원 장관 두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정주영 회장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절대 도와주지 마라. 공갈을 쳤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돌아갔어. 안 되겠구나. 내가 목숨을 갈아 넣어야 되겠구나. 목숨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요겁니다. 사람이요 온 정성을 쏟으니까
불가능이 없더라니까.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조선소도 없이 배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아멘. 조선소도 배 만드는 데도 없는 데 가서 배를 팔았어. 이 배 사준 사람도 지금 생각하는 게 미친놈이에요. 우리나라 전사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건요, 박정희 대통령이 뒤에서 똥구녕을 발라 차버리니까 정주영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겁니다. 아멘. 밑에 월남전 우리나라 경제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제철 여러분 보이시죠? 네. 박태준 회장이 자기 직원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이거 국가에서 정해놓은 스케줄 못 맞추면 동해로 다 가서 빠져 죽어라. 우리 옛날에 우리 그때 우리 위에 선배들 이런 분들은요 군대식이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조졌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는 좀 안 좋지만 말 안 들으면 반 죽였어요. 그렇게 일어난 나라입니다. 포항제철 성공시켰습니다. 아멘. 성공시켰는데 그 전에 전문가들이 뭐라 했냐면서 당신 포항제철하면 죽는다. 반드시 실패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그림을 몰랐거든요. 무슨 그림이냐? 포항제철 시작하면서 조선산업 일으킬 거를 몰랐어. 왜? 철판이 필요한 거를 수요를 만들어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문가들은 그걸 몰랐어요. 포항제철 성공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원자력 했는데요. 그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게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준공식 1978년입니다. 그 사인 보시죠? 1호기 준공할 때 벌써 기공식 뭐 들어갔습니까? 5, 6, 9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2, 3, 4, 5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머리가 좋으시네. 1호기 하고 준공할 때쯤 되면 2, 3, 4 이미 시작했고 5, 6, 9기 기공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 보이십니까? 그게? 1호기는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1호기, 고리 1호기는 황금 덩어리를 길에 가다가 죽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고리 1호기를 계약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할 때 고정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는 데도 없어. 이게 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계약을 하는데 1970년에 1968년도부터 스터디를 해가지고 7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 8년 동안요 에스컬레이션 없이 물가 상승 없이 고정가로 1,400억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1,350억 얘기하는데 그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면 얼마나 될까요? 뭐 껌값이네 요즘 따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국가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고 박정희라고 생각하시고 앉아서 야 이거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가 해 말어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나라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그거 망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미국 수출입은행 가서 돈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발전소 딱 건설하기 시작을 해서 6년 됐더니요. 3년 됐나요? 제 1차 석유파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죠. 석유파동이라는 있는지도 몰랐어. 석유파동 탁 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천정부지로 섰습니다. 100원이 200원 되고 임금 올라가지요. 직원들 임금 올라가지요. 발전소 밸브값, 자재값, 파이프값 다 올라가지요. 시멘트값 올라가지요. 모든 게 뛰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 생기니까. 우리는 가격을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놓고 건설한 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누가 알고 했겠어요? 우리 몰랐지.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선배들이 그걸 해놓은 겁니다. 했더니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걸 만약에 안 해놨더라면 고리록이 난 성공 못했을 걸로 봐요. 근데 그걸 묶어놨기 때문에 중간에 오일 파동, 석유 파동 나도 물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올라간 비용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감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웨스팅하우스를 만나면 그랬습니다. 너는 이름 바꿔라.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웨이스팅하우스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올라갔어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우리 삼성그룹에서 삼성 반도체가 올라갈 때 그거 뭐 무슨 64 디램인가 뭐 처음에 128 디램인가 했을 때 그거 쉽게 팔렸을 것 같아요? 안 팔렸을 것 같아요? 물건 만드는 안 팔리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보세요. 진짜 하나님. 그 당시에 반도체 1등 가는 회사가 어디냐? 일본 도시바입니다. 일본 도시바가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75년도에 일본 가보고 미국 가봤더니요. 반도체, 테레비, 무슨 뭐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게 전부 일본 거예요. 전부 일본 거. 일본 건데 그 시장을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못 뚫고 들어가. 절대 안 돼. 근데 무슨 사건이 한 게 터졌어.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치는 뭔 사건이 터졌냐. 도시바에서 소련에다가 물건을 하나 팔았습니다.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이냐면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잠에서 나오는 노이즈, 핵잠에서 나오는 소음이 잠수하면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수하면서 소음이 난다 이러면 우리 황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난다 그러면 그건 잠수함이 있는 위치가 들켜가지고 그건 전략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소음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소련 핵잠에서 소리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걸 미국이 다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소련 핵잠에서 소음이 안 나와. 그래서 야차야차 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도시바가 소련에다가 팔지 말라는 소음 방지하는 그 특별 장치를 팔아먹은 거예요. 미국 가만 안 둡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서가지고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미국 건드리는 건 아주 박살납니다. 그때 도시바가 망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규제에 딱 들어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규제가 들어갔냐. 하나를 딱 집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1986년인가 7년인가 플라자 협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플라자 협상이 예를 들어서 1달러당 미국의 메가더 원소가요 딱 들어가면서 환율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환율? 어떻게 정하지? 1달러당 얼마로 정하면 되나? 메가더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돈 딴 이름이 뭐야? N입니다. 근데 N 이렇게 생겼잖아요. N 이렇게. 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는 360도잖아요. 그래 1달러에 그러면 360N으로 해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율 교환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 환율을 2배로 높여버렸어요. 그때는 360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300달러당 300N이면 달러당 150N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수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수출 망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때부터 30년입니다. 그때 잃어버린 일본의 경쟁력이 그때부터 30년이 간 거예요. 일본이 그때 망한 겁니다. 도시바 망했고 그러니까 일본 가전제품, 반도체 제품 가격이 2배로 미국에서 뛰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대한민국. 삼성 반도체가 시제품을 내면서 이럴 때만 박수 쳐야 되는. 박수. 그래요. 대한민국이 성장한 이력을 보면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호사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하시면서 나온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예. 아시죠, 여러분? 네. 예. 그래서 경제 내란. 그랬더니 계엄 선포하자마자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저는 그 텔레비에 나오던 대통령의 얼굴빛과 한동훈이의 그 교만한 얼굴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이 교차에서 나오더라고. 그때 대통령한테요 이렇게 막 그냥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억압하는 듯한 그런 표정. 그걸 제가 봤어요. 한동훈 입에서 내란 얘기 나왔습니다. 내란. 내란을 보니까 형법 제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참절은 일부를 뜯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내란이에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국토를 참전했는지는 몰라도 국회를 참전해서 네, 맞습니다. 완전히 국헌을 어지럽히고 나라 전체를 소용돌이로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22번 탄핵했습니다. 22번 탄핵. 그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부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금년도 예산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문재인 때는 96억이에요. 96억.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전액 삭감. 예, 여러분 원전요. 저거 아까 20분만 하라고 하시면 20분을 못 끝내겠네요. 밖에서는 제가 시간 잘 지켜드렸는데 워낙 추우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 원전이요. 예, 원전 생태계 지원해놨잖아요. 문재인이가 망쳐놨거든요. 이 생태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왜 발전소를 못 지을까요? 미국이 왜 조선소를 못 지을까요? 용접공이 없어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용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용접이라는 게 이 원전 용접은요, 원전에 들어가는 이 강판 용접은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용접하고 있으면 딱 와가지고 조사 좀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봅시다. 자격증을 봅니다.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요 용접을 하는데 절차서 가지고 계십니까? 절차서 봅니다. 절차서에 보면 이제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사전 준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 절차서대로 보고 따라 사는지를 봅니다. 그 뭐 속도 상관이 없어요. 네가 금년에 끝내든 오늘 끝내든 그건 I don't care. 네가 절차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격 있는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전을 못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있죠.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살려주기 위한 예산이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전액 삭감. 수출 보증이 뭐냐? 수출 보증은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 현금 박치게 삽니까? 아니요. 네? 팔도. 그게 안 하는 것도 많죠. 빚으로 사는 것도 많죠. 네. 네, 자동차도 그런데 원전은 그 뭐 20조짜리 예를 들어 사면 그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 돈을 누가 빌려주냐? 우리나라에서 빌려주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 3, 4년 전에 이집트에 엘다바 원전이라고 그걸 수주를 할 뻔했어요. 할 뻔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밀렸냐? 러시아에 밀렸습니다. 어디서 밀렸냐?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눌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한국이 최고다 했는데 어디서 밀렸냐? 수출 금융에서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융자가 연 8%예요. 근데 소련은 러시아는 보니까 연 2%더라고.
그럼 그게 차이가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게 돈이 크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좋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원전 수출 보증은 그런 종류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SMR 332억 전액 삭감. SMR 뭔지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봤죠? 네. S는 small, M은 모듈라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블록 쌓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걸 모듈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R은 원자로 리액터예요. 스몰 모듈라 리액터. 그거는 이제 스몰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30만 킬로와트 이하를 스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5만짜리 두 개를 올리면 돼요. 아니면 30만을 해도 되고. 그럼 내가 나 60만 킬로와트가 필요한데 그러면 30만짜리 두 개를 SMR 두 개를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고 실어주면 돼요. 근데 이 SMR은 특징이 뭐냐? 대형 원전은 대형이기 때문에 싸요. 원자로가 자꾸 용량이 자꾸 작아지면 자꾸 비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게 할수록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필요한데 SMR은 이게 구성이 뭐냐면 작은 공간 안에 필요한 허파, 콩팥, 심장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집어넣어서 아주 콤팩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핵잠에 들어가는 SMR은 그건 더 엄중해요. 더 기술이 왜 엄중하냐면 핵잠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로를 만들어 놓고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도 제대로 돌아가는가.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SMR을 만드는 기술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SMR 종류가 한 70가지가 됩니다. 그럼 70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70가지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70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럼 그 아이디어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데는 어디냐? 한국으로 와야 돼요. 네, 그래서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이름이 뭐죠? TSMC. 그죠? 네, TSMC는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 삼성이 잘 못하는 게 그거예요. 또 파운드리라고 해요. 파운드리가 뭐냐? 다른 나라가 이런 디자인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거 문제 없어. 내가 만들어 줄게. 만들어 주면 그게 파운드리 산업이에요. 파운드리 산업. 그래서 대만은 그 파운드리 산업을 해가지고 삼성을 잃어먹었죠. 지금도 뭐 따라가 우리가. 삼성은 처음부터 거기에다가 주목을 하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삼성이 좀 이지고잉한 거예요. 쉽게 보고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삼성 욕보고 있죠. 원전 SMR의 파운드리 산업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아멘. 대한민국만 할 데가 없어요. 아멘. 근데 이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민주당. 반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거 못하게 하는 자들이 네.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왜 못하게요? 네? 그 사람들은 왜 못하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중국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지금 바라고 국회의원들이 다 중국에 의해서 부정행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맞아. 거죠. 원전 첨단 제조 기술 1663억 전액 삭감. 이것도 제가 시간이 나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전 첨단 제조 기술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국산하지 못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계통 펌프가 있어요. 그게 150기압에서 돌아가는 펌프거든요. 150기압 나가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 인렛도 그렇고 인렛 아웃렛이 다 그렇습니다. 그 150기압에서 돌아가는 펌프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우리가 만들 필요가 우리끼리 상의를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가 국산화 꼭 해야 되냐? 그냥 사다가 붙이자.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체코에 원전 수출했더니 뭐 트집 잡고 했던 거 있죠, 그죠? 네. 예, 그때 왜 트집 잡았냐? UAE에 처음 수출했을 때는 미국 걸 넣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국산화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체코에 우리 거 넣으려고 했더니 웨스팅하우스가 발을 걸은 거예요. 태클 걸은 겁니다. 태클 걸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 다 됐어요. 제가 언젠가 버스칸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계속 해결이 안 나면 웨스팅하우스를 사버리면 돼. 사버리면 돼. 60조밖에 안 들어 돈. 까짓 거 뭐 푼돈이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커졌습니다. 이게 커졌어요. 예. 제가 너무 많이 갔네. 예. 그래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예. 저기 평택에 지금 삼성에서 그 삼성 반도체 이걸 하려고 해다 지금 취소했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반도체 공장 평택을 지금 취소한 평택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반도체 공장. 지려고 하다가 지금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예. 취소했다고 이렇게 예. 그런 말이 들리는데 미국에 지락하니까. 그건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도 반도체 전자산업 쪽으로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전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도 그 반도체 또는 우리 AI 쪽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전력 쪽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송전선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죠, 그죠? 그게 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원인 아닌가.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 안 하는 걸 지금 회장님 질문하시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 예산표 나온 걸 보더라도 한국을 우리 조국을 얼마나 망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대전역에서도 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문정부 또 그 이후로 지금 흘러내려오는 것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요 대통령실만 움직였지 그 밑에 정부는 여전히 문재인 2기더라고. 맞습니다. 문재인 맞습니다. 2기예요. 정확하게 잘 보십니다. 예, 그래서 지난 정권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도둑의 정치다. 맞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클랩토크라시. 액센트가 토에 있습니다. 클랩토크라시. 예, 이게 아주 전문 용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둑 정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주로 펀드들이지만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신라젠, 가로등 전멸기, 조국 펀드, 대장동, 백현동 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검수완박법 때문에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또 퍼주기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났더니 빚이 406조가 늘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예요? 한 600조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퍼질렀는지를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원년 정책으로 한전을 빚더미에 앉게 했다. 지금 한전 빚이 얼마나 있죠? 혹시? 엄청나죠. 200조. 예. 이게요, 태양광 늘리고 지금 원전 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람들이 조금만 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았으면 태양광을 중국 봐주기 위해서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되면 원전을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나는 적자를 원전이 보전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멍텅구리들이 원전을 죽여버리고 태양광만 늘리자. 그래서 200조예요. 200조. 그걸 누가 갚아야 돼요? 국민이 여러분들이 갚아요. 나는 못 갚아요. 그 다음에 하나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후쿠시마 때문에 난리를 쳤죠. 후쿠시마 때문에 급하게 소금 사는 분 계세요 혹시? 계시죠? 예, 이렇더라고. 예,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 안 듣고 꼭 소금을 미리 사시더라고. 1조 2천억을 낭비했더라고.
후쿠시마 그 방사능이 날라온다 이래가지고 아유. 가서 하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조사를 하자. 그래서 배 타고 바다에 가서 샘플 떼서 검사하고 이 돈이 1.2조가 들었어요. 아유. 이게요, 이게 웃긴 악랄이네. 기사입니다. 예, 빛나던 한국 경제를 말아먹는 악법들. 여러분 노란 봉투법 얘기 들어보셨죠? 네. 노란 봉투법은요 완전 노조법입니다. 노조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노조 편도 끼는 게 노란 봉투법이에요. 기업가들은 싹 죽는 겁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할 시간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 사진이 누굴까요? 중국 대사. 예, 중국 대사 싱하이밍 쉐쉐 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곡법 쌀이 우리 우리 수요에 더 생산이 되면 쌀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망하게 하고 중국 사람들을 전부 농촌에 불러와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부르면 잔소리 말고 와서 이실직고 해야지. 대답 안 해? 너 죽여버린다? 하는 법이 국회 증언감정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도 국회에 와서 까발려 줘야 돼요. 아이고. 거기 중국으로 갑니다 다. 중국으로 팔아줘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그게 못된 국회 나라 증언감정법. 망하는 법이에요. 이외에 나라 망치는 이재명의 6대 경제 악법이 있습니다. 야. 윤희숙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내랑 속에. 그거 외에 저는요 아까 우리 장로님은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는요 국회를 폐쇄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폐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전부 집으로 내리야 됩니다. 보내고 예. 새로 뽑아야 돼요. 새로 뽑아야 돼요. 새로 뽑아야 돼요. 총선해야 되겠다. 예. 그게 우리 기도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선거 제도로. 국회 입법 폭주. 민주당은 2년간 4천여 개의 공산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검수완박, 또 예배를 막는 감염병 예방법, 맞아요.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는 김여정이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죠. 단촉. 북한의 공항, 철도, 도로 건설을 위한 법 개정, 공산 복도 주범을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하는 법, 경찰 조직의 좌경화, 여러분 부정 못하지요? 예.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다 이번에 테스트 다 해봤어요. 드러났어. 경찰 완전 좌경화돼 있습니다. 심지어 큰 대형 교회 부목사도 민노총에 가입돼 있다네. 이야. 아, 이거는 진짜. 예. 교회도 전부. 그다음에 공산화 길목으로 가는 주민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공산화 그래서요? 정치하려고. 지금은 이런 국지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2의 6.25입니다. 맞습니다. 전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요 목사님들한테 들으시라고 일부러 문자를 좀 경로를 통해서 보내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직도 이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이쪽 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국지전일 때. 그 공산 세력이 지금 온 나라를 이렇게 덮쳐서 시뻘겋게 물들여 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는 내가 좌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우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 얘기할 때가 지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났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요 목사님들이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큰 교회 목사님이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좋은 예가 부산에 있는 손 목사님이에요. 손현무 목사님이 이재명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냥 그 목사님 혼자 얘기하냐고. 대전에 있는 큰 교회들도 이재명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교인들이 어이씨 뭐야 이거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가면 나가야지. 그렇죠. 그 나가는 사람 나가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 열왕기상 18장 보니까요 아합이라는 거 그때 이스라엘에 그 아주 그 못된 왕이 있었죠. 저녁은 굶어요. 그 저녁은 굶으세요? 바알과 아세라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얘기 더 길게 안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싸움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 시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저보고 기도로 마치라고. 아멘. 그래서요 기도 제목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이 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멸하소서. 두 번째, 대통령이 석방되고 힘을 얻어 국회 해산, 총선이 새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 망치는 악법이 모두 폐기되게 하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환상의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난 정권의 모든 비리가 밝혀져 공의가 넘치는 사회되게 하소서. 이런 일들을 위해 교회가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남한 곱하기 북한 이 전문가가 이러시더라고. 통일이 되면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래요. 남한 곱하기 북한이래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아멘. 폭발적인 성장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 아세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러보실까요? 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하나 둘 셋 넷. 깨어라 성도여 복음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하나 둘 셋 넷.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하나 둘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깨어라 성도여 입장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열방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하나 둘 셋 넷 되어라 선거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아멘.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아멘.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갈멜산 재단에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세계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건요, 대한민국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공산당이 박근영이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이겨먹으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돌파하고 결국 대한민국 건설했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세력이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각설이가 또 왔어요. 또 와서 지금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여기 제가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 왜냐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꿨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맨날 팔자 타령하고 살다가 이제는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라 선거여. 시작. 깨어라 선거여. 외계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아멘. 깨어라 선거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아멘.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대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깨어라 선거여. 어둠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깨어라 선거여. 부흥의 파도 친다.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아멘.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아멘. 갈매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제목 다 나와 있죠? 아멘. 하나, 둘, 셋, 넷, 7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눈 뜨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공산주의,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아버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이 아버지 나라를 좀먹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석방되고 비물어도 국회가 해산되며 총선이 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망치는 악법들이 모두 폐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버지 멋있는 공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정권의 모든 비리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땅을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교회가 잠자잡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교회가 먼저 일어나서 외치며 일어나서 온 나라를 바꾸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아버지 통일되면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 통일 복음 통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소서. 아버지 나라를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아버지 일어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난 나라인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기초부터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붙잡으시고 이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한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잡아 주셔서 예수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서 아버지 남북한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온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인들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명현 장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시간에 이제 그 시민단체 그 대표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단체 소개하고 자유 발언하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일괄 소개를 하고 식당을 통째로 저희가 빌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하시면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근데 식사로 못 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식사로 못 가시는 분. 두 분 계시네. 그러면은
뭐 우리 저기 윤나연 장로님은 잘 아시고 강의하셨으니까 우리 송단호 목사님 우리 그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제가 애국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싸우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